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연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이분도 여러 가지 보면 안 될 것들을 보고 듣고 느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던 분인데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연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 편안하시죠? 네, 방금 막 퇴근해가지고. 좀 그래요? 뛰어왔더니 조금 숨이 차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시간 딱 맞췄네요, 다행히도. 다행히 차가 조금 밀렸었었는데 끝에 풀려가지고. 네. 아이고, 그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연원님께서 저번에는 이제 나이별대로 이렇게 좀 들려주셨었잖아요. 네. 네. 오늘은 그러면 이제 어떤 나이대로 갈까요? 오늘은 제가 22살이던 때로 가겠습니다. 이제 20대. 네, 20대 초반에 있었었던. 저번에가 이제 네. 고등학교 때까지만 딱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딱 그쵸. 말씀드렸어요. 이제 졸업해야죠, 이제. 이제 대학교 가야죠. 네, 가야죠.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연호요! 오늘은 일단 이야기를 제가 짧게 2개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때는 제가 대학교 3학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2살이던 때였어요.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자취를 시작한 지 1년이 막 지나서 2년 차에 접어드는 나 혼자 산다 신인이었어요. 제 첫 번째 자취방이 근데 제가 21살 아가야 때 구한 집이기도 하고 처음 구한 집이다 보니까 해도 안 되는 북향에다가 곰팡이도 피고 이제 보안도 하나도 안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집이었었어가지고 그 집에서 살면서 거기서도 좀 안 좋은 거를 본 적이 있고 또 도둑도 좀 들고 그러는 사소한 사건들이 좀 많았었어서 제가 이사를 진짜 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22살이 되기 직전에 이사를 가게 돼요. 근데 대학가 원룸들은 대부분 1년 내내 항상 집이 차 있잖아요, 세입자로. 네. 그래서 그 집 주인분들이 집을 좀 안 보여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네, 아무래도 세입자가 있는데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와서 집을 보여줬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이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안 보여주려고 하셔서 제가 집을 한 번도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제가 기운을 조금 느끼는 편이니까 발만 좀 이렇게 디뎌서 집 앞만 이렇게 보면은 어떤 집인지 대충 알 수 있어서 제발 현관이라도 보고 싶은데 생각을 해도 집주인분들이 너무 강경하셔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월세는 삶의 질과 비례하잖아요, 보통. 예. 네, 저는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동네에서 월세가 한 탑5 안에는 들 것 같은 집을 덥석 계약을 합니다. 아마 전 집에서 제가 이제 또 한참 귀신을 안 보다가 갑자기 다시 보게 됐던 거여가지고 좀 충격을 먹었었던 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둑도 좀 들었었고 해서 1층도 보안이 되게 잘 돼 있고 학교도 가깝고 이제 방도 한 10평대에 제 주변에 선배가 살았었는데 되게 괜찮았어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렇게 이삿날이 되고 이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삿날이 제가 처음 집을 보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끽 열고 들어가니까 발을 딱 들이는 순간 알겠는 거예요. 벌건 대낮인데도 이 집 월세만 비싼 빚 좋은 개살구구나. 이 집도 전에 집이랑 조금 비슷하네? 이 생각이 들면서 썩 느낌이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뭐 크게 막 못 살 것 같을 정도로 기운이 느껴지지는 않았고 집은 그래도 전에 집보다는 훨씬 깔끔하고 넓고 좋으니까 뭐 그냥 살아보자 하고 살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직업이 옛날에 과외 선생님이었어가지고 여러 집을 진짜 많이 다녀봤거든요. 근데 항상 딱히 그렇게 기분이 좋은 집은 잘 없었어요. 10개 중에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이제 살기로 했는데 첫날 집에 들어설 때 진짜 뭔 일이 하나 터질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분명히 들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끔 좀 기분이 쎄하다 아니면은 혼자 집에서 이렇게 씻고 있는데 누가 문을 이렇게 쿵쿵쿵 제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일 정도? 제 기준에서는 좀 사소한 일 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어가지고 처음에 느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좀 약하네 하고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은 이제 다른 건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딱 하나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월세였던 거죠, 이제. 현실 공부다. 대학교 3학년한테 매달 33만 원은 꽤 큰 돈이거든요. 네. 공과금도 그 당시에 그 집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어가지고 그게 항상 고민인 채로 제가 1년 가까이를 허덕이면서 살다가 요 집은 돈 때문에 제가 떠나야겠다 결심을 하고 그때 당시에 되게 친했던 언니가 복학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언니랑 그럼 같이 동거를 할래? 하면서 집을 새로 구하고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3주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 집에서 터질 것 같았던 일이 터지면서 정이 완전히 떨어지는 사건이 생겼거든요. 이제 꿈을 하나 제가 꾸게 돼요. 그날도 그냥 평범하게 알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고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자취방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앞에. 방에 불은 전부 꺼져 있고 책상 위에는 스탠드에만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데 책상 위를 가만 보니까 건담 프라모델 같은 되게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프라모델이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오? 근데 꿈속에서 왠지 이거를 조립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또각또각 조립을 하고 있는데 프라모델을 반쯤 조립했을 때쯤에 한 4년 전 일이기는 해요. 근데 그 일이 저한테는 좀 많이 충격적이었어서 제가 귀신은 얼굴이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황이나 대사 같은 건 좀 자세히 묘사할 수 있는데 한 10살 내지 11살 정도 돼 보이는 얼굴이 살짝 푸른기가 있는 바가지 머리를 하고 나그랑 티셔츠를 입은 남자아이가 제 옆에 어느 순간부터 다가와서 되게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도 제가 여긴 내 집인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넌 누구야? 하고 말을 거니까 남자애가 제 질문은 대꾸도 안 하고 갑자기 다짜고짜 누나 우리 아빠 온대 빨리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겁은 많아도 좀 한성격 하거든요. 그래서 순간 욱해가지고 이거 월세 내는 거에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제가 안 그래도 맞지. 월세 때문에 예민하니까 예. 아빠고 나발이고 네가 뭔데 나가란 말아야? 이 생각이 들어서 싫어? 안 나가? 내 집이야? 이러면서 제가 무시하고 그냥 묵묵히 프라모델을 마저 조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남자가 옆에서 징징거리는 거예요. 아 나가라니까? 우리 아빠 온다고. 진짜 온다니까? 오면 누나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막 징징거려도 근데 제가 다 무시하고 프라모델을 만들고 마지막 부품을 딱 끼워 넣으니까 스탠드가 틱 꺼지고 다시 틱 켜지니까 프라모델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있고 꿈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저는 다시 그거를 조립을 하고 그걸 반쯤 만들면 남자애가 나타나요. 그럼 또 저보고 나가라고 하고 저는 싫다고 하고 모든 내용이 똑같이 흘러가는데 딱 하나 다른 게 뭐냐면 남자애가 멘트가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는 권유형이었는데 좀 짜증도 냈다가 저를 회유도 했다가 화도 냈다가 하더라고요. 누나 우리 아빠 온다니까? 아 나가는 게 좋을걸? 누나 진짜 씨발 내 말을 왜 안 믿어줘? 우리 아빠 오면 누나 진짜 X된다고. 누나가 나가주면 아빠가 누나 봐도 아빠한테 누나 죽이라는 말은 안 할게. 응? 뭐야? 에이 씨발 나가라고 이러면서 계속 저한테 수십 번을 말을 거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다 싫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왜냐면 여긴 내 집이니까 난 안 나갈 거라고. 네. 그 어떤 깡하고 고집이 제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그 집에서 나가기가 싫고 도망치기가 싫고 그 아빠인지 뭔지가 왠지 제가 그냥 이 자세로 계속 나가면 저한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꿈속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기싸움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자애가 저는 그때 건담도 조립을 안 한 상태인데 꿈이 시작을 하자마자 저한테 터덜터덜 걸어오더니 다 내려놓은 목소리로 누나 이제 우리 아빠 왔다 어떡할래?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제 집 현관문을 누가 미친 듯이 흔들면서 제가 그 소리에 너무 놀라서 꿈에서 깼어요. 꿈에서 깨고 눈을 뜨고 이제 방 안을 살펴보니까 아침이었었는데 해가 방 안에도 다 들어오고 있었고 그러고 12월이었는데 제가 등 전체가 땀으로 다 젖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꿈에서 너무 놀랐으니까 그 자세 그대로 그냥 일어난 채로 그냥 그대로 누워 천장을 이렇게 멍하게 보고 있는데 그냥 진짜 너무 심한 악몽이었다. 간만에 이렇게 무서운 꿈을 꿨네 하면서 멍하게 있는데 갑자기 제 침대 밑 제가 이제 깔아놓은 이불이 방금 막 빨래하고 꺼내갖고 깔아놓은 이불처럼 축축하고 몸에 이렇게 눌러붙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시작을 해서 하는 순간에 가위에 눌리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대낮인데 눌려본 건 처음이어가지고 눈만 이렇게 굴리면서 가위 눌렸다 어쩌지? 방금 그런 꿈도 굴렸는데 가위까지 눌리고 미치겠네 하면서 이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예. 시간이 체감상 한 3분? 5분? 그 정도가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빌드업이 너무 무서웠던 거에 비해서. 제가 평소에 눌리는 가위들은 진짜 눌리는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가위는 너무 평온하고 대낮이고 하니까 제가 점점 겁이 없어져가지고 예. 손가락을 좀 이제 까딱 움직이면서 가위를 좀 풀어보려고 움직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조롱의 의미 같은 거를 담아서 항상 가위에 눌리는 왼손 중지를 움직이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왼손 중지를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되게 차갑고 말캉말캉한 애기 손? 예. 네, 같은 게 제 손가락을 이렇게 싹 감싸지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고 누가 제 왼쪽 귓가에다 대고 계속 수근수근
뭐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뭐라고 하는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뭐라 하는지 안 들리는데 그냥 계속 쏙쏙 그러다가 제 귀에다가 바람을 갑자기 푹 하고 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귀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막 입김 섞인 것 같은 그 눌러붙은 바람이 이제 막 귀 털까지 다 들어온 느낌이 들잖아요. 소름이 너무 싹 돌아가지고 시선을 못 돌리고 이제 왼쪽에서 바람을 불었으니까 제가 최대한 이제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고 이렇게 떨고 있었는데 그 계속 소근거리던 뭔가가 제 귀에 이렇게 슥 가까이 더 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입김을 분 다음에. 그러고 나 그러게 나가라고 했지. 그러고 제 손을 두둑하고 뒤로 꺾었는데 제가 바로 기절을 했어요. 그러고 눈을 뜨니까 다행히 손은 멀쩡하고 알바 갈 시간이 다 됐었어가지고 이제 알바가 늦으면 안 되는 알바여가지고 상황 파악이고 뭐고 일단 준비를 해서 알바하는 곳으로 이렇게 뛰어갔어요. 근데 일단 일은 하러 갔는데 이제 아침에 있었던 일이 저는 너무 무서우니까 하루 종일 좀 의욕이 안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제가 또 학원에서 일을 했었어가지고 이제 그 꿈속에 남자의 또래 애들이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니까 좀 보고 있으면 기분도 좀 요상하고 그날따라 좀 일도 설렁설렁하고 표정이 안 좋으니까 이제 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원장실로. 그래서 이제 연어쌤 무슨 일 있어? 라고 하시는데 이제 저희 원장 선생님이 중년 여성분이신데 되게 나긋나긋하시고 또 잘 챙겨주시고 평소에 고민 같은 것도 되게 잘 들어주시는 어른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오늘 이런 꿈을 꾸고 또 아침에 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표정이 좀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쌤 내가 집에 잠깐만 다녀올게 하시고는 이제 댁이 그렇게 멀진 않으셨는데 댁에 잠깐 갔다 오시고 저한테 지퍼백 같은 거를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이제 열어보니까 쑥향이 이렇게 싹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고 여쭤보니까 이제 쑥에는 부정한 기운을 태우는 효능이 있다고 오늘 집 가자마자 창문 닫고 불에 안 타는 그릇에다가 쑥을 넣고 불을 피워갖고 연기를 이제 방 안에 좀 채워서 몇 바퀴 돈 다음에 싹 환기를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좀 어렸었을 때에 자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힘들어하니까 절에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스님한테 이제 그런 비방법들을 좀 배운 적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좀 들어본 적이 있고 일리가 있는 말이어갖고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지퍼백을 챙겼어요. 선생님도 예전에 자기도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제가 뭐 하나 좀 여쭤볼게요. 꿈에서 저희 문 열어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많이 있어요. 많아요. 그쵸. 근데 꿈에서 누가 찾아와갖고 저한테 도망가라고 나가라고 하면 저희가 뭘 열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문을 열고 나가야 되잖아요. 예. 저희가 그러면은 이것도 다른 존재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대요. 맞네. 제가 제 힘으로 문을 열고 나간 거니까. 꿈속에서 찾아온 그 귀신 같은 존재들은 자기 힘으로는 문을 열 수가 없어서 어떨 때는 밖에서 열라고 소리를 치거나 아니면 안에서 도망가라고 소리를 친대요. 문을 열 수 있게. 제가 문을 여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추측하시기로는 아빠라고 부른 그게 아마 큰 귀신이고 이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런 큰 귀들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예. 그 작은 남자애는 아들이 아니라 잡귀일 거다. 큰 귀신이 작은 잡귀를 시켜가지고 문을 열게 해서 이제 쌤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와 어젯밤에 왜 그렇게까지 남자애가 저한테 악을 쓰면서 욕을 했는지 알겠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너무 무섭고 일리가 있는 말이니까 어떡하지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또 저를 보시면서 오늘 자기 전에 침대 밑에 칼 두고 자요 이러는 거예요. 칼은 좀 무섭잖아요. 솔직히 칼이라는 것 자체가 좀 단어조차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칼은 왜요? 하고 여쭤보니까 이제 칼은 또 두고 자는 게 가위 눌림 같은 걸 예방하는 비방으로 자주 쓰인다고. 네, 선생님은 가위를 잡고 눌려서 침대 밑에 칼을 두고 자니까 좀 괜찮았던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퇴근하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근데 이런 얘기도 막 다 들었고 하니까 솔직히 진짜 집에 가기가 싫었는데 다음날 또 학교도 가야 되고 또 출근도 해야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친했던 친구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휴학을 해서 제가 마땅히 가서 잘 곳도 없는 거예요. 혼자 숙박업소로 가는 건 또 더 무섭기도 하고 하니까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가자마자 이제 받아온 쑥을 일단 시키신 대로 다 제가 한번 돌리고 이제 평소에 잘 안 쓰던 묵주도 꺼내고 막 제 머리 맡에 두고 이제 온갖 생쇼를 다 했는데 이게 문제인 게 이제 칼이 문제인 거예요. 집에 가기 전까지도 칼은 좀 찝찝해가지고 걔가 계속 카페에 앉아서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칼을 두고 자라는 말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대로 한번 넣고 자보자. 지금 찬물 더운 물 가릴 때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긴 게 그때 자취방에 옵션 침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일체형 침대가 있었거든요.
합판으로 다 덧대져 있어가지고 침대 밑이 없는 침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취생이니까 과도 이런 건 또 없고 그냥 무식하게 식칼 하나 덜렁 있었는데 이제 칼 자루가 너무 두꺼우니까 침대 밑에는 날만 들어가고 칼 자루에서 턱턱 걸려갖고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칼이. 그래서 어떡하지? 베개 밑에 두고 잘까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그때 당시 칼로 좀 요리를 하다가 손을 좀 크게 다쳤었어가지고 그거는 또 좀 너무 현실적으로 무서우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칼 하나 버린다 생각을 하고 커터칼도 칼이니까 커터칼을 갖고 와갖고 이제 손도 침대 밑에 안 들어갈 정도로 틈이 좁았거든요. 그래서 침대 밑에다가 저희 표창 던지듯이 이렇게 툭 밀어놓고 이걸로 될까 하면서 좀 불안하고 무섭기도 한데 일단 잠에 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불안했었던 마음하고는 다르게 진짜 개운하게 일어난 거예요. 또 전날에 잠을 설쳤으니까 좀 푹 잤나 봐요, 사람이. 그래서 막 햇살 속에서 기지개도 좀 피고 진짜 완전 푹 잤네 이러면서 원장님 이 방이 통했는갑다 하면서 누워서 휴대폰도 좀 하고 태블릿으로 유튜브도 좀 보고 하다가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니까 침대 아래로 발을 이렇게 툭툭 내려서 몸을 딱 일으키려고 하는데 발에 뭐가 챙그랑 하면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을 보니까 어제 제가 침대 밑에 놓은 커터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침대는 일체형이어서 칼자루도 안 들어가니까 안에 던져 넣었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긴 꼬챙이나 옷걸이 같은 걸로 안 꺼내면은 꺼낼 수가 없는 건데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그걸 꺼냈을 리는 없고 일단 저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침대 밖으로 나와 있는 거지? 생각이 딱 드는 순간부터 걔가 꺼냈는갑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이 벌벌벌 떨리다가 그냥 그때는 제가 12월인데도 뭐 겉옷 같은 거 입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휴대폰만 손에 쥐고 슬리퍼 신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일단. 근데 제가 살던 원룸이 이제 집 밑에 편의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살던 집이 편의점 바로 위층 2층이었고 편의점이 1층이었는데 제가 일단 그 편의점으로 도망을 쳤어요. 또 나오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편의점에 그 삼각김밥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의자가 있었어가지고 이제 거기 앉아갖고 가만히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딱 그 바로 위가 제 집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제 제 머리 정수리 쪽에서 앉아갖고 심장을 달래고 있는데 위에서 또 누가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엄청 작은 소리로 들리니까 처음에는 편의점 안에 떠드는 사람이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막 주위를 둘러봤는데 저하고 알바밖에 없어요, 편의점 안에는. 그래서 나 잘못 들었나, 방금 너무 놀래갖고 잘못 들었는가 보다 하고 다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또 제 머리 위에서 누가 전날 꿈처럼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운터에 있는 알바분만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소근소근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뚝 끊기고 제 정수리 위에 한기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차가운 물방울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뭐고 하고 있는데 누가 제 정수리 바로 위에서 어린 남자의 목소리랑 그 굵은 남자 목소리가 섞여서 그 노래방 에코 우리 마이크 이렇게 갖다 대면 웅웅거리는 소리로 야 재밌다 또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기절을 안 했는데 머리가 되게 빠르게 돌아가가지고 망했다 안 되겠다 이 집은 이제 더 지내면 안 되는 집이다. 내가 오늘 저 집 들어가서 하룻밤 더 자면 오늘 밤에 뭔 일이 난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바로 일어나서 도망을 쳤어요. 또 뭐 한겨울이기는 해도 이제 학교 운동장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서 있으니까 좀 나아갖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바로 이사 가기로 한 새 집주인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전 집에서 좀 안 좋은 일을 하나 겪어갖고 혹시 돈을 좀 더 드리더라도 혹시 오늘 내일 중에 이사가 되겠냐, 제가 이사 갈 집이 빈집이라고 들었다 하니까 그 할머니 분이셨었는데 저보고 월세 더 안 줘도 된다고, 어차피 빈집이라고 와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당장. 예.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이렇게 짐을 싸들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집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알아내지를 못했는데 와, 예. 네, 귀신을 그 집에서 봤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걸 보면 제가 좀 꼬이는 체질이라 갖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면서 이제 그 집에서의 일은 끝이 났습니다. 대부분이 귀신을 못 봐요, 연어님. 그쵸. 그래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아마 제가 조금 보는 걸 아니까 네. 괴롭히려고 좀 붙는 게 아닐까. 그쵸. 생각. 이게 사람이 반응이 있어야 또 건드리잖아요. 그래야 또 재밌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대부분은 아는데 연어님이 딱 들어오시자마자 이거 나 건드릴 수 있겠다라는 게 또 귀신들은 아니까. 네, 겁도 많고 반응도 재밌고. 야, 그러면 이번 첫 번째 이야기도 정말 섬뜩하긴 했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네. 저희 어머니 이야기인데. 예. 네, 이거는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제가 훨씬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었던 되게 짤막한 이야기인데 하나 잠깐 들려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는 20대 초반에 제 나이 때, 이제 제가 아까 그 가위를 눌렸었던 그 나이 때에 미술 공부를 하시려고 일본 도쿄로 한 3, 4년 정도 유학을 가셨었어요. 그때 일본 도쿄가 무슨 동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본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어머니 말씀으로는 일본 젊은 층들 중에서도 좀 사는 편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사셨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본은 근데 저희 이제 짱구나 일본 만화 같은 거 보면은 대부분 복도식 저층 맨션이거나 주택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 맨션촌에 사셨었대요. 그 짱구에 나오는 와르르 맨션 같은 맨션촌에 사셨었는데 이제 맨션 여러 개가 정갈하게 줄지어져 있는 그런 동네에 맨션 1층 집에서 언니 2명하고 같이 자취를 하셨었는데 어머니가 그 집 문을 열면 바로 앞에 낮은 담벼락이 하나 있고 그 건너에도 맨션이 하나 더 있었대요. 근데 그 맨션은 새로 리모델링 한 지도 얼마 안 된 신축 맨션이었는데 처음 집을 보려고 이 동네로 오셨었을 때도 저 집부터 보여주면 안 되냐, 저 집 너무 깔끔하고 마음에 든다, 외관이 했는데 부동산 업자분이 아, 저 집은 집주인이 현재 내놓지 않은 집입니다 라고 하셔서 예.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를 하셨었대요. 근데 그러다가 그 맨션 바로 옆 맨션으로 이제 이사를 오시게 된 건데 저녁에 어머니가 이제 밤에 빵집 같은 데서 알바를 하시려고 문을 열고 나가니까 맞은편 맨션 1층 방 하나에 불이 들어와 있더래요. 그 창문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실루엣이 보이니까 아 뭐야 사람 살고 있잖아. 그래서 그 부동산 아저씨가 귀찮아갖고 안 보여줬는가 보다 싶어서 좀 짜증이 나셨대요. 그래서 그 집 전체를 좀 요리조리 살펴보시는데 다른 집은 저녁 시간인데도 불이 다 꺼져 있고 한 20개 정도 되는 호실들이 불이 다 꺼져 있고 그 집 딱 하나에만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더래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음 날도 다음 달도 계속 딱 그 한 집만 불이 들어와 있고 다른 곳에는 사람이 살지를 않는지 인기척조차도 안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 진짜 임대를 안 했나 보다. 1층은 집주인이 사나 보다. 근데 아까 되게 비싼 동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싼 동네에서 저 멀쩡한 맨션을 왜 임대를 안 내놨을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만 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셨대요. 그래도 근데 가끔은 어떨 때는 창문 밖으로 이제 창문하고 집 사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일본은 말소리 같은 게 막 새어 나오는데 젊은 남녀 한 6, 7명 정도가 막 대화도 나누고 시끄럽게 떠들고 파티를 하는 것 같은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기도 해가지고 좁은 집에서 파티를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뭐 어차피 저 맨션에 혼자 사시니까 적적해서 사람 불러서 노시는갑다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일본 생활을 좀 하시고 시간이 한 반년 정도 흘렀는데 어머니랑 되게 친한 친구분이 계세요. 저는 이제 너무 친하시니까 이모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모가 어머니한테 나도 일본 유학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분도 그림을 하셨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사시는 동네에 집을 보러 오시겠대요. 근데 어머니는 이미 언니 2명하고 1년 동안 같이 살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모가 그럼 일단은 나 혼자 살게. 일단 집을 알아볼게 하고 일본에 오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모가 겪으신 일인데 네. 이모가 부동산 업자랑 집을 보러 다니는데 어머니가 보내주신 주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부동산 업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맨션은 안 비었는데 그 앞에 맨션이 이제 세를 좀 놓기 시작을 했나 한번 보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래서 이모가 한번 볼게요 하고 이제 그곳을 가니까 어머니 집 바로 옆집인데다가 맨션도 어머니도 처음에 마음에 들었을 정도로 되게 깔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인상이 너무 쏙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모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부동산 업자분한테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 그런데 1층 집을 좀 볼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자가 1층은 절대 안 된다. 집주인분이 세를 안 내놓으셨다. 2층만 가능하다 해가지고 일단 집 구조는 한번 보자 싶어서 2층으로 올라가셨대요. 근데 일본은 저희 그냥 와르르 맨션을 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계단이 철로 된 계단이잖아요. 그 구멍이 이렇게 뽕뽕 뚫린. 그래서 그런 계단을 텅텅 밟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계셨는데 한 중간쯤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때가 이제 도쿄의 여름이었었어가지고 이모가 샌들이랬나 슬리퍼랬나 아무튼 그런 거를 신고 계셨대요. 그래서 집 올라가는데 갑자기 발목이 거기만 딱 온도가 바뀐 것처럼 서늘하더래요. 도쿄는 여름이 엄청 덥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는데 싶어갖고 발부분을 딱 쳐다보니까 그 철로 된 계단 중간에 그 비어있는 틈에서 어떤 되게 비쩍 말라갖고 핏줄이 다 보이는 하얗고 가느다란 손목이 나와서 이모 발목을 이렇게 얌전하게 잡고 있더래요. 예. 그래서 이모가 순간 온몸이 딱 굳어가지고 그 계단하고 계단 틈 사이를 계속 쳐다보니까 처음에는 그 손목만 계속 보였대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근데 그 높이가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는 높이인데 처음에는 손목만 보이던 게 그 다음에 발목이 보이고 어깨가 보이고 목선이 보이더니 천천히 점점 시야가 넓어지면서 어떤 긴 머리를 산발을 한 여자가
근데 머리는 너무 산발이어서 얼굴은 자세히 못 봤는데 살짝 웃은 입꼬리가 눈에 바로 들어오더래요. 그러고 이모 발목을 잡고 대롱대롱 계단 아래에서 그네를 타듯이 앞뒤로 몸을 흔들거리고 있어서 계속 계단 틈 사이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더래요. 이모가 너무 놀래서 뭐야 하고 비명을 지르고 다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업자분이 비명 소리를 딱 듣자마자 뒤를 딱 돌아보시더니 아 그냥 다른 집 보러 갑시다. 그래서 이 건물이 사실은 1층이 사고 매물이어서 집이 안 나오는 건데 이렇게 2층 올라가시다가 비명 지르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고 그쪽도 안 되시겠네요 라고 딱 하더니 이모를 다른 집으로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이모는 어쨌든 다른 집을 구하셨는데 이 일이 너무 기묘하고 무서우니까 이제 이모 친구가 그 앞집에 살고 있으니까 무슨 일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 말을 하니까 어머니가 그 당시에 도쿄 긴자에서 제일 잘 나가는 마담의 외동 아들분이랑 그 당시에 엄청 친하셨었대요. 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 그분의 어머니는 소문이나 정보 같은 거에 되게 빠삭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들분한테 여쭤보니까 알았어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볼게 하고 그 친구분이 가시더니 며칠 있다가 그 집에 관련된 얘기를 들고 오셨대요. 이제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1990년대 일본에서는 이제 뉴스 보시면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이비 종교가 엄청 극성을 부렸던 때였어가지고 예. 근데 그때 일본에 있던 어떤 사이비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휴거처럼 어떤 구원을 줄 테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라는 교리를 설파하던 종교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사이비를 믿던 어떤 대학생들이 8, 9명 정도가 집단을 한 곳이 저희 어머니 집 바로 앞 그 맨션 1층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는 친구분한테 다시 여쭤봤대요. 근데 그 집 1층 사람 산다고. 내가 맨날 불 켜져 있는 것도 보고 사람 말소리도 들었는데 그 사람 괜찮을까? 하니까 그 아들분이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 그 1층에 산다는 사람 영매사야. 그 사람이 그 안에 혼들 달래서 데리고 나가주면 그 집주인이 몇 천만 원 준다 했다더라. 작업이 어느 정도 반 정도 끝나서 이제 2층은 세놔도 된다 해서 그랬던 건데 예. 그 자꾸 계단에서 사람들이 귀신을 본다 해갖고 그 집이 새가 안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러면 내가 들었었던 그 젊은 남녀들이 떠드는 소리가 그 사람 집에 놀러 온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그 집에서 집단 자살한 대학생들 여러 명이 내는 소리였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 이후로는 문 여실 때마다 그 맨션을 안 쳐다보시고 바닥만 지나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야, 아니, 그런 큰 사건이 있었으면 사실상 좀 그런 거를 느끼실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너무 많은 분들이 희생되신 장소다 보니까 그죠? 야. 그랬던 게 아닐까. 연어님 저번에 참여하실 때보다 굉장히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 거는 제 기분 탓인가요? 조금 긴장이 살짝 덜 되네요. 안 되죠, 솔직하게 이제. 약간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안 되시는 것 같고, 이게 원래 연어님이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엔 더 긴장 안 하고 잘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들려주셨고요. 저희가 이 귀신이라는 그런 존재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의 그런 스타일에 따라서 상상도가 좀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굉장히 상상을 잘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셔서 더 무서웠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연어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연어님께서 느끼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1편의 이야기에서 그랬듯이 귀신을 조금 느끼고 볼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마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도 차차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꼭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